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새벽목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왜 사표를 냈을까 하는 문제, 사실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 신수석의 사표를 왜 내게 됐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 운용에 나와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 신현수 패싱도 아니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패싱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뭐 사표를 낼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오늘 노컷뉴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서 우선 그 내용과 함께, 그게 사실이라면 결국 이게 어떤 그 국가 시스템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낸 이유, 물론 뭐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종근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종근2로 더 많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왜 휴대전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종근2라는 사람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문제, 징계 문제, 이것을 가지고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눈 것, 그게 사진 찍혀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거기에 이종근2가 있습니다. 이 이종근2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쟁점이 돼 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 이종근2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 그래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부인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데, 이 사람이 남편이 이종근 1, 그 다음에 본인이 이종근 2, 이런 식으로 기사를, 그 휴대전화, 그 대화방, 텔레그램 대화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죠. 왜 그러냐면, 검찰 내에 지금은 퇴직했지만 큰 이종근이 있습니다. 이종근 검사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 근데 이 그 휴대전화 대화방에 이 얘기를 이용구 법무차관이 할 당시에는 그 이종근 검사는 의정부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검사 중에 이름이 똑같은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검사들은 그 중에 기수가 높은 사람을 누구누구 1, 기수가 좀 낮은 사람을 누구누구 2,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대화를 하거든요. 과거에 김진태라는 사람이 검찰 내에 뭐 3명인가 4명인가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김진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 대화방 그 이름을 설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당시에도 이종근 1이 있기 때문에 이종근 2가 대검 형사부장이다, 이게 정설이었는데, 법무부는 그냥 그게 박은정 담당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여기저기에 지금 뭐 이른바 범죄 혐의에 많이 연루가 돼 있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고, 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이성윤 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그 다음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뭐 이 몇 사람, 심재철 검찰국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조직의 신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법무부에.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있었고, 뭐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인데,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도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쩔 수가 없고, 뭐 유임한다는 게 워낙 확고하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후배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것까지는 신현수 수석이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법무부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다리를 놔가면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교체를 하자 하는 걸 문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노컷뉴스의 보도입니다.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일요일날 오후에 발표를 하고, 자기는 신현수 수석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박범근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유임하는 쪽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으로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별도로 아마 뭐 본인이 직접 했던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했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했다, 밀어붙였다, 뭐 이런 것들, 이래서 이제 감찰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패싱이 아니라고 했고요. 문재인 패싱은 더욱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구두 결제를 이미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박범계 장관이 그런 상태에서 발표를 했고 전자결제로 나중에 매듭을 지었다. 이게 일반적인 일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게 일반적인 관행인지는 저도 뭐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얘기, 관행까지는 아니어도 뭐 전자결제 도입한 게 뭐 얼마 됐습니까? 관행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찌 보면 뭐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정말 사전에 결제를 받았다면, 구두 결제를 받았다면, 구두 결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결제라는 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치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문재인 패싱이라는 의혹은 일단 사라지는 것인데, 신현수 패싱이라는 것은 이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다 더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보도의 문제점과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문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현수 민정수석이 와서 법무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이만저만 했는데 어쩌고 해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다는 게 이 보도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현수 수석이 가고 박범계 장관이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유임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또 오케이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얘기 들을 때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 무슨 황희정승도 아니고 또 이 사람 얘기할 때는 네 말이 맞아. 근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상충한다. 이거는요 결국 대통령 귀를 잡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켰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오케이를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죠. 이 상황, 이 노컷뉴스가 맞다면 이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신현수 수석이 가지고 갔을 때 오케이. 근데 그와 상반되는 거를 박범계 장관 또는 박범계 장관의 메신저가 가지고 갔을 때도 오케이.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자기는 이제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발표를 했다. 근데 왜 발표가 그러면 일요일 오후였을까? 여기서 이제 제가 뇌피셜 잠깐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추정이냐? 신현수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종근 교체를 받았을 때는 평일이었을 겁니다. 그 허락을 받았을 때. 그때는 물론 박범계 장관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겠죠. 돼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는데 박범계 장관이 그 이후에 이종근을 유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접촉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대략 평일이든가 아니면 뭐 주말이든가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밀어붙이려면 만약에 월요일이 돼서 다시 또 신현수 수석이 이 얘기를 듣고 이종근이 교체하려고 하다가 유임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민정수석은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대통령한테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얘기가 다릅니다라고 할까봐 일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제가 추정한 이 전후 드러난 사실만 놓고 추정을 해보면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노컷뉴스 보도를 사실로 믿을 때. 근데 제가 보건대 상당한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기사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은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오락가락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패싱당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문재인 패싱이 아니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제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손 들어주고, 그와 상반되는 다른 사람 말 듣고 또 이 사람 손 들어주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은 뭐냐, 대통령이. 이런 의문이 들고,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연 이번에만 있었겠느냐. 당장 수사 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박범계 장관이 법사위 국회에다가 전했는데, 이 전한 내용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가서 설명한 내용이 또 상반이 되고, 이 두 사람 간에도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원인 제공은 또 누구냐? 결국은 대통령의 말이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메시지가 나오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정말 이미 이제 4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동안에도 그럼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왜 분명치 않다, 또 말이 자꾸 바뀐다 하는 것도 조선일보 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말이 바뀐다. 말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이 확고한 견해가 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건의, 요청 이런 거에 춤추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면 지난 한 4년 가까이 국정수행도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 아닌가 하는 매우 강력한 의문이 드는 그런 뚜렷한 증거가 이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동안 한 4년 가까이 그래도 지났으니까 망정이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누가 건의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일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의문을 갖고, 현장의 기자들이 이런 부분을, 대통령의 말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취재해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처방, 진단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제가 보건대는 그 신현수 수석의 사이 여러 가지가 쌓여서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종근 문제, 이것도 원인이 됐다는 노컷뉴스 보도가 상당히 그 신뢰가 가서 오늘 설명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